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드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 크게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도 역시나 하락을 했어요. 자, 하지만 240불대를 지켜내면서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신규 모델 Y가 2월부터 출시를 해서 잘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이 신규 모델 Y의 또 다른 버전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점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미국장의 하락은 뭔가 의도된 하락인 것 같습니다. 이 점도 알려드리겠고, 미국 PPI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죠. 이것도 어제 CPI 지수에 이어서 여전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는지 이 점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자, 미국장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무려 1.96%나 빠졌어요. S&P 500도 1.39% 빠지면서 5,521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고점 대비 15%, S&P 500은 10% 이상 이제 빠지면서 이제 S&P 500 역시 본격적인 조정 장세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겠죠. 대체적으로 고점 대비 10% 정도 빠지면 지수의 조정세에 진입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0%대 조정세는 지난 2023년 7월에서 10월 사이의 조정세와 유사한 MDD 값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게 생각해보면 아직까지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한 조정이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1년 내내 쭉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이때는 연준의 과격한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금리 인하 시점이기 때문에 2022년과 같은 특이한 이벤트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았나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미국 증시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전히 매수 찬스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의 하락은 애플도 3.35%나 빠지고요. 메타도 4.65%나 빠졌어요. 계속해서 견조한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 두 대형주가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뭔가 의도적인 지수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어제 2월 CPI에 이어서 2월 PPI 지수도 프리마켓 때 발표가 되었는데 이게 굉장히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는 MOM 즉 전월 대비 지수를 많이 봅니다. 죄송합니다. PPI는 생산자 물가 지수죠. 이 생산자 물가 지수는 MOM 전월 대비 수치를 많이 보는데요. 자, 이전이 0.6%였어요. 이게 1월달 생산자 물가 지수 MOM이었고요. 2월달 생산자 물가 지수가 0%가 나오면서 전월 대비 전혀 오르지가 않았어요. 자, 이전 대비로도 대폭 완화된 모습이고 예측치도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도 3.2%가 나오면서 1월달 수치보다도 많이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트럼프발 관세 정책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을 우려를 했지만 이 유가의 급격한 하락과 함께 PPI 지수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자, 어제 CPI 지수 완화에 이어서 PPI 지수마저 완화가 되면서 충분히 오늘 장이 좋을 법도 했어요.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예측치보다도 낮게 나왔고 이전 대비로도 낮게 나왔습니다. 자, 2월 달에는 본격적인 도지의 활동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수가 오를 법도 했어요. 하지만 대형 기술주 위주로 하락세를 뭔가 조장한 듯한 모습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어쨌든 S&P 500을 고점 대비 10% 이상 끌어내리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것 같아요. 매크로 상황을 보여주는 PPI라든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양호했지만 역시나 시장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더욱더 포커스를 맞추며 억지로 끌어내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일 미국산 위스키에 대한 관세를 즉각 철폐하지 않으면 모든 EU산 주류의 200% 관세 부과를 시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인 말도 안 되는 관세라고 볼 수 있겠죠. 200% 관세를 물리면 아예 수입을 안 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다분히 으름장을 놓는 뭔가 반협박적인 그런 코멘트인 것 같은데 시장을 이를 인용하면서 오늘 대폭 큰 폭의 하락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미국산 위스키에는 50% 정도 관세가 부과가 돼서 미국으로 수입이 되고 있다라고는 해요. 아무튼 이러한 트럼프발 관세 행보는 4월 2일까지는 여전할 것입니다. 3월달 내내 지수의 반등을 괴롭힐 수는 있어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역시 향후 주가 상승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 미국 증시는 2년간 크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씩 브레이크 걸 때가 있는 것이다 라고 좀 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도 없이 상승하는 지수는 없습니다. 쉬어가는 흐름이 항상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인플레는 확실히 잡히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 경기가 침체할지 계속해서 괜찮은 모습을 보일지는 그 누구도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인플레를 잡게 되면 금리 인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금리 인하 횟수를 올해 3차례까지도 보고 있고요. 빠르면 6월 달에도 금리 인하가 있을 예정에 있어요. 하반기에는 뭔가 다른 미국 주식의 모습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오늘 크게 빠진 가운데 테슬라는 2.99% 하락을 했지만 240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240불대를 지켜내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뭔가 좀 강한 흐름이 나왔어요. 나스닥이 2%대 하락을 하면 테슬라는 5% 이상의 하락을 보여줄 때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선방한 모습이 오늘 나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혹자는 오늘 테슬라 주가가 빠진 이후로 짐 크레이머의 발언을 꼽고 있는데요. 짐 크레이머가 다시 한번 방송에서 테슬라의 강한 랠리를 예상한다. 잠재적으로 500불로 복귀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어요. 미국 증시 격언에 진반꿀이라는 말이 있죠. 짐 크레이머와 반대로 하면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건데 테슬라의 강한 랠리를 예상을 했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빠졌다라고도 보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애플이랑 메타 이런 주식들에 비해서도 좀 선방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다만 어쨌든 테슬라는 최근에 220불대까지도 하락을 보여주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른 모든 상승분을 이미 반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을 보면 최근 대형 거래량이 계속 터지고 있어요. 테슬라의 저가에서 계속해서 선박김이 일어나고 있고 매수하는 세력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역시나 어느 정도 테슬라 주가의 조정은 상당히 진전이 되었다, 많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테슬라의 펀더멘털과 주가를 비교해 봐도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테슬라의 펀더멘털 EPS는 이 점선이 되겠는데 테슬라는 현재 분기당 0.7불 정도의 EPS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연간 기준으로 따지면 최소 2.5불에서 2.8불 정도의 EPS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테슬라 주가가 트럼프가 당선되자 이렇게 크게 올랐다가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지금 240불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미 테슬라 주가는 EPS와 만나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향후 테슬라는 로보택시와 옵티머스의 출현과 함께 상하이 메가팩 공장마저 돌아갈 예정에 있기 때문에 EPS의 반등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 역시 이 펀더멘털을 따라서 올라갈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만난 것을 보니까 충분한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2025년 하반기부터는 정말 굵직굵직한 호재들이 쏟아집니다. 테슬라의 전체 연간 판매량을 200만 대 이상으로 끌어올릴 저가형 모델 빠르면 4월달 늦어도 6월달에 출시가 될 예정에 있고요. FSD의 유럽 출시 역시 2분기 중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6월달에는 역시나 이제 로보택시 사업이 시작을 하죠.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즉 Unsupervised FSD 출시를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옵티머스가 한 1000대에서 2000대 정도 연말쯤에 테슬라 공장에 배치가 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주가를 바라보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호재들이 연기가 되지 않고 기존 예상했던 일정대로 출시만 한다면요. 하반기부터는 주가가 괜찮을 수 있어요. 다만 지금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맞습니다. 팍스뉴스 진행자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미국을 건전한 재정 기반에 올려놓기 위해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맞죠? 도지 합류하면서 테슬라 주가에 폭락이 있었습니다. 그의 순자산은 1030억 달러나 감소했다라고 해요. 모두 테슬라 주가의 하락에 기인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전국적으로 과격한 민주당 세력들에 의해서 테슬라 스토어에 대한 공격과 함께 테슬라 차량에 대한 파손 사건도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이고 이렇게까지 미국을 위해 헌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재산을 깎아내면서 지금 미국을 더욱더 위대하게 만들고 있는 일론 머스크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는 하나의 밈을 올리면서 worth it, 그러니까 희생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자기는 이렇게 철저히 부상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할 가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일론 머스크를 영리한 사업가로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의 이러한 희생이 있어야지 향후에 나올 로보택시 완전 자율주행 그리고 옵티머스까지 이 사업의 탄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워낙 거대하고 굵직굵직하기 때문에 이 미 연방정부의 도움이 없이는 제대로 실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를 바이든 정부 때 절실히 느꼈던 일론 머스크죠. 자, 그러니까 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자, 이렇게 주가가 일보 후퇴할 때 열보 전진을 기대를 하면서 잘 모아가는 것 뿐이겠어요. 자, 이렇게 철저히 부상을 당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지만 강력한 우군 세력들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연일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면서 테슬라 차량 판매에 도움을 주고 있고요. 자, 이에 따라서 테슬라 구매 운동이 여기저기서 펼쳐지고 있어요. 자, 물론 반테슬라에 대한 운동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의 도지의 활동이 워낙 급진적이고 과격한 수준인 것은 맞아요. 한 번에 몇만 명씩의 공무원을 자른다라고 하면 실직한 사람들의 기분 역시 굉장히 나쁠 것입니다. 안 그래도 경기가 좀 안 좋다라고 여겨지는 가운데 실직까지 하면 그 충격이 굉장히 크고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에 대한 반감이 커질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제품이 압도적이면요, 이런 뭐 반수요 이슈, 테슬라 수요 이슈 없어질 수 있어요. 현재 신규 모델 Y 주니퍼가 굉장히 상품성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델 Y가 다시 한번 버전이 또 바뀔 수 있다라고 해요. 즉 저가형 모델 Y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 모델 Y가 크게 세 가지 트림으로도 바뀔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이미 2월 달에 출시한 신규 모델 Y 주니퍼가 되겠고, 테슬라 차이나는 올해 연말에 지금 현재 이 주니퍼보다 가격을 낮춘 저가형 모델 Y도 출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연말이면 이 모델 Y의 좀 더 큰 버전의 모델 Y 7인승 버전, 뭐 이것도 나올 수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미 글로벌 베스트셀러로 등극한 이 모델 Y의 판매량은 더욱더 커질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이미 중국에는 FSD가 출시를 해서 강력한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샤오펑이라든지 샤오미보다 훨씬 압도적인 자율주행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자율주행 성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라는 소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는 이미 예견된 일이죠. 테슬라와 바이두의 협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테슬라가 중국의 FSD를 출시하기 전에도 바이두와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FSD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미 바이두와 협력 중에 있다라고 로이터 통신은 밝히고 있습니다. 바이두 엔지니어들이 테슬라 베이징 사무실에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바이두는 중국에서 가장 정확한 중국 맵 정보, 그러니까 지도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것을 테슬라 FSD 기술과 매칭을 시키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중국 판매량 더욱더 좋아질 수 있겠죠. 일단 뭐 다음 주 화요일에 나올 중국 주간 판매량 뭐 다음 주 수요일날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이게 15,000대 이상 정도가 일단 나오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중국 판매량이 나오면 알려드리겠고요. 계속 이러한 상품성이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하면 테슬라의 판매량은 충분히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저 개인적인 뇌피셜은 테슬라 주가가 뭐 4월달 실적 발표 전까지는 그래도 좀 횡보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자, 주가가 한 번에 크게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4월 2일이 빅데이가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4월 2일은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가 대부분 확정 발효될 예정에 있어요. 대부분의 국가에 실제로 관세 부과가 시작이 되는 그런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4월까지는 주가가 굉장히 요동칠 것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테슬라 1분기 인도량 발표 역시 4월 2일에 있기 때문에 4월 초순까지는 테슬라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오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자, 하지만 4월 20일경 뭐 어닝콜이 있다라고 하면 일론 머스크가 이 사이버캡 로보택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몇몇 신제품, 특히 저가형 차량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계획을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 4월 20일경 어닝콜 이후부터는 그래도 좀 더 나은 테슬라 주가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사이버캡은 기가 텍사스에서 계속 테스트가 되고 있어요. 뭐 적어도 6대 정도가 계속해서 기가 텍사스 주변을 맴돌면서 테스트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모델 3가 따라다니면서 뭐 테스트에 도움을 주기도 했는데 이제 혼자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이렇게 굉장히 멋지죠. 사이버캡 로보택시 이게 나오면 정말 뭐 잘 팔리는 것은 뭐 둘째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을 뽐내고 있죠. 자, 사이버캡이 계속해서 스스로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좌회전 깜빡이를 넣고 이렇게 뭔가 유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이버캡 6월 달부터 나옵니다. 6월 달부터 뭔가 달라진 테슬라 분위기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롬바런 형님이 로보택시에 대해서 정확히 계산을 해주셨죠. 나이가 80이 넘었지만 굉장히 똑똑하신 분 같아요. 숫자 하나하나를 정확히 계산을 하면서 쉽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현재 테슬라 차량을 팔면 뭐 4만 불짜리, 5만 불짜리 차를 팔면 5에서 7천 달러의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하지만 로보택시는 연간 5만 마일 정도 주행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1마일당 뭐 1불 정도의 매출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연매출이 5만 달러가 되겠죠. 자, 로보택시는 인건비가 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의 메인터넌스는 크게 할 일이 없어요. 뭐 타이어만 한번 갈아주면 되겠죠. 대부분의 매출이 마진으로 이어집니다. 이에 따라 연이익은 대당 3만에서 5만 불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아마 사이버캡의 원가가 뭐 한 3만 불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면 자, 거의 1년만 운행을 해도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익이 무려 차만 팔았을 때보다 로보택시 운행을 하게 되면 6배 이상이 증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는 사이버캡 로보택시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미 고객들에게 인도된 테슬라 차량마저 로보택시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로보택시 사업의 이익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건데요. 파괴적 혁신이 눈앞에 당도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애플의 아이폰을 쓰면서 애플에 투자할 생각은 못했었죠. 자, 하지만 이번 기회는 달라요. 자, 아직까지 테슬라의 FSD와 로보택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약하고 아직도 테슬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때 투자를 단행할 필요가 있겠어요. 어쨌든 뭐 2030년까지 가져만 갈 수 있다라고 하면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는 자산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금요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